지난 주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은 비가 그친 후 한낮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더운 날씨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운대 백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응급과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 내 기대감이 높습니다. 가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유정은 공판 준비 기일 때와 입장을 바꿔 계획 범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8일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종료됐습니다. 파업 종료 후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늦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100mm가 넘는 폭우까지 쏟아지며 평년과는 다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30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을 넘어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진 뒤 지반이 약해지자 아파트 뒷산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이처럼 지난 주말 10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져 부산 곳곳에서 100건이 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온천천이 갑자기 범람하며 고립된 사람이 구조되기도 하고 맨홀이 역류하여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에 비가 내렸는데요. 20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울산과 경남 내륙에서 비가 시작되고 차차 부산으로 확대되어 2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더위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말부터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인 26도에서 27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시 점퍼를 챙기는 등 옷차림에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동부상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지만 응급 환자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난이도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동부상권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해운대 백병원이 중증 진료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병원 확충에 나서는데요.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가 다른 응급실로 재이송되는 사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부산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사례가 많습니다. 외과와 응급, 심뇌혈관 등 전문의가 부족한 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과밀화가 원인입니다. 많게는 하루 4천여 명의 환자가 몰린다는 해운대 백병원.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되는데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증 질환이라든지 소아응급 질환, 심혈관, 뇌혈관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공간 확장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한계인 전문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병원은 암 치료나 심뇌혈관 질환, 간이식 등 중증 질환과 코로나19 같은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해운대 신도시 내에 위치한 이 부산시 소유의 자동차 차고지입니다. 해운대 백병원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내 중증 진료 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병원 확장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해당 부지의 병원을 짓기 위해선 차고지로 지정된 부지를 의료 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병원은 이번 주 해운대구에 지구 단위 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용도 변경 승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의료공공시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부산시와 부지 매각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부산시는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부상권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으로 필수 의료, 중증질환 전문센터 등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분야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병원 확장이 가능해진다면 동부상권 내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급 종합병원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병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의료 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오는 12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인데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색 작물과 새로운 농법으로 도전장을 내민 새내기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교 직원이었던 강창호 씨. 오랜 직장 생활로 번아웃에 시달리다 2년 전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알게 돼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생소한 농법인데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한 터라 1년 동안은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강 씨가 손수지은 하우스에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메기와 8종류의 유럽 상추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액 재배 시설과는 달리 메기의 배설물이 상추의 주 영양분이 되는 순환 구조인데 지난해 11월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공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또 계속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앞으로는 아산의 자랑인 온천수나 장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할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과 종합 단지를 만들어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해수를 활용해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이제 그래서 아쿠아포닉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과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꿈이 있습니다. 김기정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된 귀농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커피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시작한 바나나에서 구아바와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손이 덜 가고 기후변화로 난방비 부담은 줄었는데 여전히 높은 희소성 덕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물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점점 늘어갈 텐데 최근에는 동남아 이주민에게 인기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 여기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객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작물들을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체험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색 작물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쫓고 있는 새내기 귀농인들.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긴 이르지만 이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심화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지난해와 비교해 수시 경쟁률이 떨어진 건데요.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는 경쟁률이 6대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1명이 일반대 6곳에 수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6대1 미만이면 정원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정원 미달인 지방 거점 국립대. 전년도에는 2곳이었는데 올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대 수시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부산대 수시 경쟁률은 10.41대 1을 기록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충북대 역시 수시 경쟁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은 치솟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총 12개 교의 평균 수시 경쟁률은 21.39대 1. 수험생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만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19.97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지방을 벗어나는 청년들, 지방 소멸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의 첫 공판이 18일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유정의 변호인은 계획적인 범행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과 범행수법 등 범행 과정을 수사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된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유정은 공판 준비 기일 당시 계획 범죄를 부인했지만 첫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계획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종료됐습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은 18일 밤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코레일은 복귀 노조원 교육과 적합성 판단 등을 고려해 KTX는 18일 오후 5시, 일반 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오후 9시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증편한 부산역에서 서울역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의 통합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사실상 경고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국토부와 사측의 입장을 지켜보며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8일 오전 출근 시간에 남구 대연동과 문현동 일대 2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부산 울산본부 등은 오전 7시 37분쯤 남구 대연동과 문현동 2만 가구에 1분 45초가량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정전 3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동 중인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은 총 6개 아파트 빌라 등에서 34명을 구조했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정전 원인이 변전소 설비 고장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의 정량적인 학력 수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며 부산 모든 중학교가 기간 내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일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로 학생들은 보급받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평가에 참여합니다. 22일 새벽 부산 영주 고가도로 차량 통행이 중단됩니다. 해수청은 북항 재개발 사업 지하차도 건설 공사로 22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차량 통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항 지하차도 건설 공사는 영주 고가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됐습니다. 건설 공사를 위해 영주 고가교 지지하중 이동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 중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이 차단됩니다. 해수청은 신속한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 낙동강 수계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35곳이 적발됐습니다. 18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부산과 경남 낙동강 수계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인 35곳의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도금업체는 유해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 처리 시설을 지자체 신고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